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Hub에 올려주신 질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프론트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백엔드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네요. 아픈 사람의 퍼센트를 프론트에서 구할 수 있어서 프론트가 처리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iOS나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면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애매하긴 하죠. 이제 클라라 하면 보통 웹이 있고 앱들이 있는데, 또 앱에서는 iOS, AOS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 PC 어플리케이션이나 등등등등 많을 수 있죠. 이것도 앱이니까. 뭐 이렇다 하면은 이게 결국은 얼마나 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로직인가, 그리고 뭐 변경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세 번째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얘기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게 만약에 퍼센트를 구하는 거면 충분히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로직이 일단 파편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노출을 위한 로직이면 클라가 하는 게 대부분 맞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값 자체가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일단 백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제가 앱이 나와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2번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변경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요게 이제 3번하고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가령 이 아픈 사람의 퍼센트를 구하는 건 그러니까 퍼센트를 구하다 보니까 바뀌진 않겠지만, 가령 이 퍼센트 구하는 거에 변동치, 변수 퍼센트, 부가 퍼센트 같은 게 추가돼 가지고 또 더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퍼센트에서 로직에서 추가 로직이 생김. 이런다 했을 때 지금 세 군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이제 백엔드가 하는 게 맞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 제가 맨날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번이 이제 사실 결국에 제가 말한 게 결국 하위 호환성에 대한 게 핵심인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여기 두 가지에서 얘기한 것도 결국은 가령 이제 웹은 당연히 괜찮죠. 이것도 약간 배포 타이밍적 문제는 있지만, 근데 이제 앱은 9버전 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9버전 앱에서는 이 변수 두 개를 토탈 카운트, 그쵸, 이 토탈 사이즈하고 이거를 볼 거잖아요. 이 9버전 앱은 요거 두 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만약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아니면은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누군가 이 API를 수정한 거예요. 어떤 새로운 분이 왔건 누가 왔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꾸고 변수를 만약에 수정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수정했다 하면, 이러면 앱이 뻗을 거잖아요. 안 뻗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계산이 안 될 거잖아요. 보통 이제 막 이런 없는 변수 접근하고 하다 보면 가끔 앱이 뻗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이렇게 필드 세이프티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거는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이런 거죠. 만약에 같이 배포가 나갔고 9버전 앱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냥 백엔드에서 처리해주자. 웹하고 이 클라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백엔드에서 처리해주죠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변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새 변수를 추가한 거죠. 새 변수를 추가했는데 문제는 얘네를 못 지우죠. 물론 이거는 지금 전제는 동일 API 버전이라고 할 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 또 이거죠. 그러니까 API 버전을 나눴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V1은 9 버전 앱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함. 이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API를 기존 앱도 동작이 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이게 막 그 하이호환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런 거죠. 9버전 앱 버전을 어디까지 유지하는지, 이런 정책 같은 게 보통은 그 팀 안에 있을 거거든요. 뭐 팀이나 회사 단위로 보통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앱 서비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이미 그 뭐 가령 전체의 5%만 쓰고 있는데 V1을 계속 살려놔야 되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V5까지 왔는데, V5인가요? 4네요. 4까지 왔는데도 V1 유저가 한 전체의 5%나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회사가 어느 순간에는 강제 업데이트를 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수록 그 피로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가령 여기 뭐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 카운트가 있는데 API를 만약에 하나로 합쳐놨으면 계속 여기 계속 추가되고 세변수 추가되고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하이호환성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막 주전주전 거렸지만 회사나 팀의 하이호환성 따라도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는 그냥 앱 버전 새로 올릴 때마다 그 전 버전 다 바로 강업시킬 거야 하면은 사실은 뭐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웹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앱인 경우라면 조금 백엔드에서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을 좀 잘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약간 지금 아까 위에서 쭉 얘기했던 거 기준으로 보면은 아픈 사람의 퍼센트, 그러니까 약간 이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해서 그 가치가 있는 거라면, 제가 물론 지금 이게 어떤 뭐 도메인이나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값이나 이게 좀 계산된 거라고 하면 백엔드에서 그냥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클라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나눴을 때랑 여기서 나눴을 때 뭐 소수점짜리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면, 뭐 지금 예를 적절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앱 서비스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라서, 그 비슷한 그런 것도 있죠.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이제 보통은 아마 시작할 때는 클라의 이제 하드 코딩, 가령 뭐 서버는 에러 코드만 내려줌, 서버는 에러 코드만 내려줌, 만약 2100 뭐 220 뭐 이렇게 에러 코드만 내려주면 클라의 에러 메시지 하드 코딩 됨. 처음엔 이럴 거잖아요, 초기 개발 시.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만약에 에러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근데 앱은 배포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가령 뭐 에러 메시지 바꿀 일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꽤 있거든요. 가령 어떤 UI에서 보여주는 텍스트, 그러니까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보여주던 건데 뭐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9버전 앱의 하드 코딩이면 그 변경 불가,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 상황에 따라 막 다양하게 뭐 앱을 킬 때 뭐 에러 메시지 맵을 바거나 맵을 매번 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메모리에 올려놓는
메모리나 뭐 스토리지 뭐 이런 데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뭐 에러 메시지 관련된 거는 전략이 또 여러 가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백엔드가 항시 에러 텍스트도 줌, 앱은 그대로 노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조금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하위 호환성, 이 얼마나 이 하위 호환성을 지켜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중요한 로직인가, 변경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백엔드가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백엔드가 그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가령 뭐 노출에 대한 거, 노출 방식 때문에 뭔가 백엔드가 하고 있다 하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예외 처리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네요. 도메인 내용에서 나온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 메시지 표현하기 재미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예제나 프로젝트 올려놓은 것들에 보면은 에러 코드 가지고 이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API 레벨에 예외를 놓기도 하고, 네, 이렇게 도메인 레벨에 이제 에러를 정의해놓고 얘를 넘어가게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이걸 어떻게 매핑해서 변환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메인 메시지 자체가 이게 뭐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도메인 메시지가 나갔을 때 그 서비스적으로 뭔가 부자연스럽다면은 한 번 더 가공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뭐 매핑을 한다거나.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근데 지금 어쨌든 도메인 영역에서 나온 메시지를 이걸로 잡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 더 이상 셀 수 없다. 상황이 좀 케이스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도메인에서 아예 에러 메시지를 안 만들고 코드만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내에서 메시지를 가공한다거나. 근데 그러면 헷갈릴 것 같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설명 영상이 먼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메인이 갖고 있는 에러와 에러 타입과 API가 갖는 에러를 다르게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핑을 할 수는 있긴 하겠죠. 네. 코어 에러 타입과 코어 API 에러 타입 매핑을 해서 가령 코어 에러 타입이 어떤 것들일 때는 API로는 뭐가 나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단 도메인께 나가게 하고 필요하다면 매핑을 할 것 같긴 하네요. 하나 더 있군요. 리팩토링 시점이 궁금하시다 하셨네요. 200줄이 넘어가고, 어떤 도메인은 필드가 메소드가 200줄이 넘어간다. 그럴 수 있죠. 필드가 몇 개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도메인 두 번째 건 아이디 유저. 제가 보기에도 뭐 2번은 조금 지금 과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임하고 넘버가 묶여서 어떤 뭐 퍼블릭 인포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된다면 이해하겠는데, 근데 뭐 네임에 뭐가 있는지 모르긴 하겠네요. 폰 넘버인데 가령 뭐 지역 번호가 뭐죠? 통신사 번 010, 011 그런 것처럼 이게 필드가 또 나눠져 있는 건가? 그거에 따라 좀 다른데, 가령 뭐 여기에 이제 폰 넘버인데 뭐 통신사나 뭐 이 도메인에 따라 사실 다른 거죠. 이 폰 넘버 안에 뭐 통신사 계약 기간, 뭐 약정 남은 기간 이런 게 있다 하면 얘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만약에 여기 안에 핸드폰 번호 하나 이렇게 있는 거면은 좀 과한 것 같아요. 3번. 그쵸?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정해진 게 사실 없다 보니까
기준과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도메인의 응집이 지금 수준이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에서 올바른가? 그러니까 유저 안에 지금 그 굳이 뭔가 표현으로 해보면은 그 하위 어떤 개념들을 계속 만든 거잖아요. 근데 유저 아이디가 지금 내가 이 유저라는 걸 다루는데 유저 아이디가 정말 필요한가?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200줄이 넘어가는 만약에 필드가 너무 많다. 필드가 뭐 몇 개로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사실 개수보다는 느낌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근데 필드가 너무 많다 하면은 약간 분리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집을 시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다 모아놨다거나 뭐 유저인데 뭐 리뷰도 가지고 있고 이렇다던가 그러면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느낌을 확실히 봐야 되고 일단 이번은 조금 이제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빨리 했다기보다는 너무 그 과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진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3번으로 가시다가 3번으로 기본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1번처럼 너무 많아지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응집을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런 걸 한번 그려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시스템의 그 도메인 맵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도메인 말을 또 쓰니까 또 이게 좀 그런데 개념이라 할게요. 내가 에서 다루는 개념 지도 맵이 지도니까 그래서 가령 유저가 있고 뭐 리뷰가 있고 뭐 여기서 상품이 있고 주문이 있다. 근데 유저와 리뷰의 관계는 뭐다? 뭐 1대 n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그려 보시는 거죠. 근데 그렸을 때 그럼 유저 네임은 여기에 올라갈 정도로 1차 중요 개념들이라고 했을 때 유저 네임이 여기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전체 프로젝트가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좀 거기서 만약에 봤을 때 유저 네임은 사실 여기 1차 중요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령 이제 2차 개념 부수 하위 개념이라고 쳤을 때 유저가 있고 여기에 유저 이름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 또 중요한 응집인지 아니면은 유저 개인정보 이렇게 해서 뭐 이름 폰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정선을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걸 정확히 보면은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러니까 뭐 이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정립을 아직 안 한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또 좀 시간이 오래된 3주나 됐는데 영상이 밀려 있었어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현수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